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쌤 부자TV의 임선규, 김진각입니다. 네, 오늘은 신규 공무원분들이 아니라 40, 50대 그리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 다뤄주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둘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 바로 하나, 둘, 셋. 건강보험료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일부러 잡은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약속드렸잖아요. 방송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댓글 말씀해 주시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침 저희 그때 교육 이후에 방송 이후에 어떤 한 공무원분이 저희한테 좀 의뢰를 해주셨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공로 연수 중에 계신 선생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방문하게 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이제 퇴직을 앞두고 나니까 갖고 있는 뭐 자산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의뢰를 하러 오셨었는데 저는 이분하고 상담하면서 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깜짝 놀란 게 어떤 거냐면 네. 이 선생님께서는 건강보험료는 아예 고민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랬더니 건강보험료가 그 연금으로 3,400만 원 이상 그 수령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니까 우리 지금 아이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그 밑으로 들어가시겠다고.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뭐 신경도 안 쓰시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다른 상담보다 이 선생님께 건강보험료에 대한 상담을 먼저 해드렸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아예 관심이 없거나 혹은 너무 지금 언론에서 잘못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불안해하거나.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주제를 다루면서 정확하게 얼마 정도 부과되고 그리고 퇴직 이후에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어떻게 하면 그나마 조금 지금 현직에서 대응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직장 가입자다 보니까 예. 월급에서 알아서 공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는데 퇴직하면은 많이 변경이 있나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퇴직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가장 큰 게 집이겠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소득인데 퇴직 후에 뭐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소득이 제일 클까요? 연금소득이지 그렇죠. 않을까요? 연금소득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아까 임성희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올해 7월 전까지는 3,400이지만 7월 달이 넘어가면은 그 기준이 대폭 낮아져서 2천만 원.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운 얘기보다는 그 선생님의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은 많은 공무원분들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어떤 사례였죠? 일단은 월 그 연금 수령액은 250.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네요. 왜냐면 네. 이제 조금 공직 생활을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네. 연금 연액이 조금 뭐 250만 원 조금 낮은 건 아니죠. 낮은 건 아니에요. 네. 250만 원 정도 수령을 하시는 상황에 이제 놓여 있으셨고 집 한 채 약 한 6억 정도 지방에 네. 있으셨고 그다음에 전 이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조금 이렇게 웃으면 안 되지만 차량이 지금 한 17년 된 걸 타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퇴직하시니까 자기 그 공직 생활에 감사한 표현으로 한 3,500만 원짜리를 구입을 하시고자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차량도 건강보험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거기에 행정공제를 거의 대부분 소득에 대부분 행정공제에 넣으셔가지고 약 한 1억 5천 정도 나오시는 상황에 원금하고 이제 합쳐서 네, 맞습니다. 예. 그 정도 그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이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아까 핵심이 뭐냐면 이유 선생님은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 내가 3,400만 안 넘으니까 네. 자녀한테 피부양자 등재돼서 건강보험 부과 안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제가 지금 물어볼게요. 그럼 이 정도 소득에 이 정도 재산이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료 얼마 정도 좀 나올 것 같아요? 연금을 250 정도 수령하시니까 네. 한 20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 내면 되지 않을까요? 에이, 그럼 저희가 이 방송 왜 했겠어요, 이 컨텐츠를. 네. 원래 사대보험을 그 정도 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직장인. 예, 직장인일 때. 이제 지역으로 가니까. 그러면은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이상 될 거예요. 야, 그럼 굉장히 높은 금액이죠. 방금 전에 네. 그 선생님께서 3,400만 원이 안 되시니까 피부양이 되시면 된다 네네. 라고 했는데 두 프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진다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이 건강보험이 어떻게 개편되는지와 네. 그에 따른 대응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를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편의 핵심은 소득 요건이 강화되는 건데 계속 눈에 얘기하지만 두 가지 숫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3,400만 원인데 지금은 연 2천만 원이니까 월로 따지면은 연금 수령액이 180만 원만 초과돼도 이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김성구 프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기본이고 거기에 따른 내가 열심히 일한 은행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나 다른 이제 임대소득. 임대소득이라든가 금융소득이 있으면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이제는 공무원분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신경 쓴다면은 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아니, 있다는 거죠. 예. 이자 소득이라고 하면은 혹시 은행에 저축하는 이자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배당 소득이라고 하면 네. 혹시 주식이라든가. 주식에 투자하는 네. 주식 투자금을 이야기하는 사실 건가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은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지금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요, 소득이 있는 곳에는 건강보험을 무조건 부과하겠다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득이 다 합산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모든 소득 합산을 해서 네네. 180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네네. 피부양이 되지 않는다. 라는 그렇죠. 지금 의미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 될까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원래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맞긴 한데 그만큼 재정을 좀 많이 확충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사실 피부양자로 해서 그 면제되는 분이 꽤 많았는데 그걸 좀 합리화하겠다는 건데 그게 자연스럽게 공무원분들 대상이 좀 늘어난 거죠. 예. 제가 아는 공무원분들 중에 네네. 연금을 네. 180만 원 밑으로 받으시는 분이 없으실 건데,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 중에.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적절히 취해야 되는 조치와, 제가 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공무원분들이 연금뿐만이 아니라 공제회에 또 저축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자 또는 투자 배당 소득에서도 다 건보료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공제회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까 그 임성규 전문가한테 의뢰한 분의 사례를 좀 풀어서 말씀해드리면은 지금 사회자님의 답변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그분도 그냥 1억 5천 정도 되니까 나는 그 분할연금으로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할연금이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라 분할연금도 이분은 비과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금액이 높으니까 이자가 높아져 버리면 내가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거를 생각을 안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자 소득세는 감면을 받지만 그렇죠. 건강보험료까지 감면받는다는 뜻은 아니구나,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요, 이자 소득, 그러니까 퇴직하게 되면은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자 소득세도 부과가 되고 그 이자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소득으로 잡히니까 부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억 5천이라는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연금에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느냐, 그렇죠. 덜 내느냐, 어떻게 보면 게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연금을 더 쓸 수 있는 재원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많은 그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가입하고 있는 행정공제를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받는 게 좋을 거냐, 분할연금으로 받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이 두 가지가 아닌 일시금으로 받아서 다른 금융재원으로 활용하실 거냐라는 것을 충분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일시납으로 받느냐 네. 또는 분할로 받느냐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걸까요? 외에는 쉽게 표현하면 아까 그 선생님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는 건강보험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야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불입한 공제나 다른 소득이 사실은 내가 열심히 일한 그 재산인데 거기에 건강보험료가 좀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그 비과세 상품이라든지 혹은 공제 같은 경우에
무조건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좀 나눠서 받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제안했던 게 일부분은 일시금으로 받되 일부분은 좀 다른 금융상품도 활용하고 해서 적절하게 좀 비과세 요건을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들 중에 이제 비과세 요건이 되고 있는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 나한테 맞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 선생님께 좀 농담 아닌 농담으로 선생님 시골에다가 지금 이 자금 중에 일부분을 땅 300평 사셔가지고 네. 거기서 경작하시고 이러시면 5년 이상 경작하고 이러면 또 건강보험료 그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이 나이 내가 또 시골 가서 농사 질 수는 없고 좋은 좀 플랜을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던 게 여러 가지 비과세 상품 중에 바로 일시납연금을 좀 이 선생님께 좀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죠. 근데 사실 생각보다 일시납연금이 지금 생긴 지는 꽤 오래됐는데 특히나 일반 분들 중에서 이 상품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요 아예 혜택을 몰라서 활용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시납 상품은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큰 게 1인당 지금 현재는 1억까지 전액 다 비과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신 분은 제가 어떻게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제안을 드렸냐면 1억 원은 일시금으로 받으셔서 일시납연금에다 이제 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연금을 조금 더 수령하시고자 하시니까 분할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그 총 들어가는 원금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이자가 줄어들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증가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행정공제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네, 오늘 그 두 프로님께서 건강보험료 네. 개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퇴직을 앞둔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얼핏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비과세 1억 원까지 이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비과세가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저하고 비슷한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비과세에 대한 이야기, 네네. 건강보험료를 피할 수 있는 이 비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과세, 그 다음에 우리가 비과세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 중에 뭐 일시납연금이라든가 기타 뭐 나라 채권들 예. 저희가 상품을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나라 채권들 뭐 이제 이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화 과정으로 준비해서 조금 더 자세하면서도 쉽고 재밌게 우리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컨텐츠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많은 공무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 컨텐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